그리하여 어떤 세계가 그대 앞에 멋지게 펼쳐지고야 말 거라고. 멋진 신세계 마지막화 나레이션입니다. 제목이 바로 이 한 줄의 답이었다는 게 보고 나서야 선명해지더라고요. 멋진 신세계. 드라마가 14화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이 한 줄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말하는 멋진 세계가 뭔지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완벽한 세계가 아니었어요. 드라마 보다가 대사 하나에 멈칫한 적 있으세요? 이 드라마는 그런 순간이 꽤 많았어요. 오늘 그 대사들 다 같이 꺼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름 하나에서 시작해 볼게요. 강단심이 사약을 받고 쓰러지는 그 자리예요. 기나긴 가뭄이 이어지던 시절이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탓하던 사람들이 결국 한 여자한테 손가락질을 향했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희대의 요녀라는 죄목으로 강단심은 사약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궁녀들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특한 요녀가 사라지니 하늘도 알아보신다.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도 안 오던 비님이 드디어 내려주시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거 비가 아니라 설인데? 온유월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라고 착각한 그 하얀 것이 하늘이 내린 심판이 아니라 한 여자의 한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한 줄로 신설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첫 화에 이미 말해두고 있었어요. 300년의 한이 담긴 이름, 그게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이름의 다른 의미를 꺼냅니다. 설이야, 내 이름이 왜 설이인 줄 아나? 고목나무 같은 내 세상에 태어나준 네가 내 눈엔 기적 같았어. 뽀얀 서리꽃 맹키로 기적같이 이뻐서 그래가 설이라 지은 기다. 같은 이름인데요. 처음에 설이는 한 맺힌 이름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온유월에 내려보낸 원망의 흔적.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이름은 기적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고목나무 같은 세상에 피어난 서리꽃. 이 드라마가 14화 동안 신설이라는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여기 담겨 있었어요. 한 맺혀서 내린 게 아니라 기적처럼 피어난 거라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할머니가 딱 한마디로 먼저 말해줬어요. 세상 누구보다 설이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설이에게 말해요. 니는 항시 네 앞길만 생각해라. 잡소리엔 귀 딱 닫아뿌고 앞만 보고 가는 기다. 니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대이. 행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달라요. 행복하라는 말은 결과를 요구하는 말이에요. 노력해서, 용기를 내서 행복해져라. 그런데 할머니가 한 말은 자격 선언이에요.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행복해져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이미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300년 전에 사약을 받고 요녀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언했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 한마디가 이 드라마 내내 신설이의 뒤를 받쳐줬어요. 그럼 그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신설이가 말해줬습니다. 신설이가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차세계 옆을 지켜주는 자리가 있잖아요. 원래 그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약조를 지키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차세계가 당황한 채로 중얼거려요. 이거 지켜주는 거 맞아? 같이 망하는 거 아니고? 그 말에 신설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괜찮다. 너와 함께라면? 그리고 신설이가 말해요. 진짜 빛이 나네. 너랑 함께하니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이 망할 수도 있는데 같이 있으면 그걸로 괜찮다고. 그 한마디가 차세계 안에서 뭔가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세계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생긴 내 편이야. 이것저것 대차대조표 따질래야 따질 수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철 좀 없어지는 거야. 빌어먹을 세상 따위 개나 줘버리고 나랑 두근두근 하자. 너도 내가 유일해라. 차세계가 평생 만들어 온 세계가 있잖아요. 갑을 논리, 대차대조표, 아군과 적군. 이 사람한테 모든 관계는 계산이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그런데 신설이 앞에서는 그 계산이 처음으로 안 됐어요. 대차대조표를 따지려야 따질 수가 없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멋진 세계는 화려한 그룹 회장 자리가 아니었어요. 빌어먹을 세상 따위 개나 줘버리고 신설이 옆에서 철없이 두근거리는 자리였습니다. 차세계가 신설이랑 칼국수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어요. 차세계가 말해요. 엄마랑 마지막에 먹었던 칼국수가 있거든? 그건 맛이 괜찮았어. 가끔 생각이 나서 먹으러 가도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신설이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좀 견뎌지고 좀 덜 무섭고 어디에 있는지보다 누구랑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신설이의 말에 차세계가 그러네, 혼밥이 문제였네 라고 답하지만 그동안 차세계가 얼마나 외로운 세계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더라고요. 차세계 주위에는 차세계를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최문도가 있었고 시기와 질투, 경쟁 상대인 고모들 사이에서 생을 흑 아니면 백, 아군 아니면 적군 이런 전쟁통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 차세계 옆에 따뜻한 신설이가 있어줘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랑 있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할머니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할머니 강생이인 신설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순간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가 차세계를 보고 마지막 부탁을 해요. 살다 보면 인생의 포구도 치고 벼락도 치고 할기다. 그럴 때는 어설프게 우산 씌울 생각 말고 곁에서 같이 맞아주라. 같이 걸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견딘다. 사람은 포구 앞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맞아줄 사람. 이 차이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세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포구를 막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맞아줄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에 흐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녀가 신설이에게 말합니다. 생과 사는 씨줄과 날줄처럼 엉켜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옵소서. 악연도 인연도 묵은 실타래는 전부 끊어내소서. 허면 더는 소중한 일을 잃을 일도 눈물 흘릴 일도 없사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세계로든 요녀의 오명이 없는 세계로도 갈 수 있사옵니다. 어디로 향하겠사옵니까? 묵은 실타래를 전부 끊어내기 위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겪고 지금은 어느 곳보다 평안한 곳에 머무르게 된 신설이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 고통 없인 행복도 슬픔 없인 기쁨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설이가 선택한 곳은 차세계 옆이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 그 선택이 신설이가 말하는 멋진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라마가 끝내 꺼낸 한마디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래 남더라고요. 때마다 돌아오는 건 소소하게 챙겨 먹어야 행복한 거라고. 뭐든 제때 찾아 먹어야 행복한 거라고. 행복은 이자가 안 붙는다고. 행복은 이자가 안 붙는다는 말이 오래 남더라고요. 이자도 붙지 않는 행복. 뭐든 제때 찾아 먹어야 행복인데 왜 우리들은 뭐가 그리 급하고 바쁜지 행복이란 단어는 나중에 꺼내 쓰려고 아껴만 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소소하게 제때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한 줄이 나와요. 힘없는 증표 대신 온기가 필요하다고. 딱 한 걸음 용기가 결국은 살게 한다고. 살아내기만 하면 기어코 오고야 만다고. 그리하여 어떤 세계가 그대 앞에 멋지게 펼쳐지고야 말 거라고. 그리고 신설이가 말합니다. 이제 세상 한탄하면서 안 살 거야. 헐헐 살아보려고. 5, 6월 내리는 서리꽃 맹키로 헐헐. 5, 6월에 서리가 내렸던 그 자리. 한 맺힌 이름으로 시작했던 서리가 마지막에 서리꽃이 되어 헐헐 날아갑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감동적이냐면 신설이가 이 선언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300년 전의 죽음, 현생에서의 두려움, 누가 자신을 믿어줄지 모르는 불안,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이 사람이 꺼낸 말이 헐헐 살아보려고였습니다. 힘든 척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한 척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헐헐 가볍게 꽃처럼 이름 하나가 처음과 끝을 이어줬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설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두 개의 의미를 품고 있었고 마지막과 끝에서 그 두 번째 의미가 완성된 겁니다. 한 맺힌 서리에서
기적 같은 서리꽃으로 멋진 신세계. 이 드라마가 말하는 멋진 세계는 화려하거나 완벽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폭우 앞에서 같이 맞아줄 사람이 있는 세계. 제때 소소한 것들을 함께 챙겨 먹는 세계. 처음으로 생긴 내 편이 있는 세계. 그냥 가볍게 훨훨 살아보라는 세계.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제목을 다시 떠올렸어요. 멋진 신세계. 처음에는 조선과 현대를 오가는 두 세계를 뜻하는 줄 알았는데 보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말하는 신세계는 지금 여기 같이 맞아줄 사람이 있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 세계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소소하게 제때 함께 있는 것. 그게 이 드라마가 끝까지 말하고 싶었던 멋진 신세계였어요. 딱 한 걸음 용기가 결국은 살게 한다고. 살아내기만 하면 기어코 온다고. 그 말을 믿어보고 싶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에서 어떤 말이 가장 오래 남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멋진 신세계를 응원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